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희는 오늘도 진짜 주식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9시 20분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백강훈 멘토님의 실시간 투자 전략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방송 진행되는 동안 오픈 채팅방 안으로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되겠는데요. 입장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방송 중에만 띄워드리는 QR코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지금 TV 화면 속 QR코드 가깝게 사진 찍듯이 비춰보신다면 오픈 채팅방 참여 링크가 뜹니다. 참여하기 버튼 누르고 안으로 직접 들어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저희 방송 중에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 통해서 이 참여 안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받는 번호는 샵 3989 5글자 입력해 주시고요.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슈에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며 거래량과 거래 대금 또한 약했습니다. 양 지수 다른 흐름을 보였는데요. 거래소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3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전히 2차 전지주들이 큰 변동성을 보이며 사흘 연속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 800선이 무너지기도 했었지만 종가는 802포인트에서 기록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예상하며 들뜬 시장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2%대 인플레이션 목표를 위해 추가 긴축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매파적인 발언 이후 채권 수익률은 10bp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30년물 국채 입찰의 응찰률이 2년 만에 가장 약했다는 점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며 나스닥은 9거래일 이어져 온 상승 랠리가 멈추는 등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월, 수, 금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책임져 주고 계시는 백강훈 멘토님 소개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들어서 저희 팍스 밀키트에 매주 월, 수, 금 일주일에 3번씩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멘토님께서는 진짜 주식이 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또 멘토님만의 차트 기법, 고투더 퓨처, 미래가 보이는 차트를 통해서 거기에 걸맞는 밀키트 종목들 준비해주고 계신데요. 또 오후 8시에는 멘토님의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자리 옮겨서 오늘도 백강훈 멘토님과 본격적인 밀키트 종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둘째 주 마지막 거래일 아침입니다. 내일은 막대과자의 날이 아닌 보행자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이 두 다리를 연상시키는 숫자와 연관지어서 제정된 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우리의 계좌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빨간색 긴 캔들을 세워보는 것이 가장 기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백강원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 미리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들로 인해서 굉장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흐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의 마무리도 저희는 진짜 주식 백강원 멘토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자, 주말 앞두고 이번 주 마무리까지 한번 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최근에 공매도 금지 이후에 시장이 계속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공매도 금지라는 굉장히 큰 이슈로 받아들이시고 희망을 가져주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다만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닥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라는 긍정적인 면을 갖고 강한 종목들 오늘도 공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멘토님 말씀대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이 됐고 시장이 좀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처럼 그렇게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매주 월수금 백강원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종목들을 밀키트 담아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저희 멘토님이 미리 준비해주신 밀키트 두 종목 얘기 나눠볼 텐데 방송 끝난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 공간 활용해 보신다면은 조금 더 멘토님께 자세한 설명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답장 통해서 초대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받는 번호는 샵 3989,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하단 자막 내용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멘토님의 무료 방송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저녁에도 이어지니까 이 시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출연하시는 매주 월수금 저녁 8시에 너튜브에서 무료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진짜 주식 백강훈이라고 7글자 적어주시면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무료 방송에서 또 더 자세하고 솔직한 얘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해주신 시황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의 분석이 돼야지 저희가 또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까지 이어갈 수가 있겠죠. 먼저 국제 유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왔다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가격은 80달러 아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유가는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어제 관련된 정유주라든지 조선주들은 조금 약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멘토님 저희 유가의 흐름이 시장에 좀 시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국제유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국제유가 얘기는 좀 많이 드린 편인데 맞아요. 우리가 좀 집중을 했어야 되는 게 원래 이스라엘 분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분쟁이 결국 이슈화가 되고 있지 않아요. 이란이 본격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이상 유가는 오히려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미국, 그다음에 중국의 수요 감소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일간 그 소비량이 무려 30만 배럴이 줄었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무려 6%, 즉 6개월 가까이 지속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배경을 제가 항상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국제유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그럼 어떤 이득이 있냐? 바로 국제유가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를 의미하죠. 왜냐하면 소비가 안 된다는 건 그만큼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고 또 바라던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조가 더욱더 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어제 그 파월 의장이 또 조심성에 대한 발언에서 얘기해서 주가가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왔지만 네. 엄밀히 말하게 되면은 기술적 분석으로 통해서는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그동안 너무 쉼없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저도 어제 새벽까지 좀 미국 증시를 많이 보는 편인데 네. 너무나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이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다시 한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이슈받을 게 뻔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감소한다는 거 결국 경기가 둔화된다. 경기가 둔화된다는 것은 우리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 부분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국제 유가의 하락세가 시사하는 부분이 좀 경제 둔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멘토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어제 간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좀 매파적인 발언은 저희가 약간 학교에서도 뭐 방학식이라든지 혹은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이 들떴을 때 괜히 선생님들이 한 번 더 경고를 하는 그런 식의 발언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증시는 조금 더 우상향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국내 증시 얘기로 넘어오자면 앞서서 멘토님이 뽑아주신 시황 두 번째 주제가 이 정부가 공매도 금지 이번 주부터 시행을 했고 여기에 이어서 주식 양도세의 기준 완화까지 추진을 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뭐 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던 만큼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공매도도 사실은 첫날에만 좀 굉장히 높은 상승이 나왔었지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 양도세를 만약에 시행한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제가 공매도 때도 뭐 단기적으로 이슈가 될 것 같으나 큰 폭의 상승은 나오지 않을 것과 똑같은 이제 이야기인데 뭐 주식 양도세에게 조금 얘기 드리면 원래 그 지금 10억이죠. 기준이 10억입니다. 근데 네. 이걸 20억으로 상향시켜서 이제 곧 연말이다 보니까 양도세 부담이 되는 이제 큰 손들,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의 매도세가 걱정이 돼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가뜩이나 우리 증시가 하방의 압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나중에 이런 매도세가 좀 쏟아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 우려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양도세 완화를 해서 드라마틱하게 상승은 나오긴 힘든데 네. 중요한 거는 바닥을 계속 다지고 있다를 볼 수가 있겠죠.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는 점은 더 이상 네. 내려갈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커다랗게 뭐 하방에 대한 압력은 좀 가해지고 있지만 추가적인 뭐 긴 하락이 나올 만한 이유와 명분은 약한 편입니다. 대신에 뭐 양도세 완화한다고 해서 공매도 금지처럼 막 갑자기 추가적으로 큰 금액을 뭐 매수한다거나 진입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바닥을 찍은 만큼 좋은 종목을 내가 선별을 해서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에 첫 투자를 진입해도 좋은 시기다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공매도 금지에 이어서 이 주식 양도세의 기준이 완화된다라는 점이 시장에 그렇게 또 다시 한번 커다란 뭔가 반등을 불러오지는 못할 것 같지만 현재는 지금 올해 또 여름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었던 만큼 그 바닥이 조금 굳어지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슈 하나하나에 들뜨기보다는 차근차근 좀 개별적인 좋은 종목들을 골라담기에 좋은 시장 이런 분위기로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져오신 주제는 생성형 AI 관련된 ETF를 출시한다는 소식인데 이 자산운용사에서는 이 관련된 ETF 출시를 내년도에도 이 인공지능 특히 생성형 AI 관련해서 좀 모멘텀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도 저희가 따라서 좀 인공지능 관련주들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을지 혹은 이게 아니라면은 멘토님 저희가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좋은 테마나 섹터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주제를 갖고 온 게 사실 그 뭐 첫 ETF가 나온다 이런 걸 보기보다는 네. 아까 제가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를 설명드리게 되면서 이제 바닥이 좀 나왔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만큼 알짜 종목들을 이제 서서히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제가 집중하고 있는 그 섹터는 바로 AI,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요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AI를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슈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냥 네이버 뭐 검색을 해봐도 뭐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굉장히 빠르게 AI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나오고 있는 만큼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내년에 주력 상품을 바로 HBM으로 선정한 만큼 앞으로 AI 시대가 열리는 게 딱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상승할 섹터가 바로 AI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제 서서히 좀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어떤 종목을 진입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 그 노란 톡방에서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또 인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멘토님이 매일 아침 2종목씩 밀키트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 종목들 이외에 또 다른 추가적인 종목 혹은 가격 전략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3989고요. 또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테마로 AI, 반도체, 로봇 이 세 가지 테마 콕 집어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더 자세한 종목 얘기는 이 안에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는 멘토님 미리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들 중간 점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 11월 6일 이번 주 월요일 아침에 알려주셨던 하나마이크론 상승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주들의 움직임 그 중에서도 대장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포착해 주신 이후로 3거래일 연속해서 52주 신고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마이크론 함께 보유하셨던 분들께서는 앞으로의 추가적인 진행 상황 궁금하실 텐데 이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 알려주셨던 SBB테크는 또 주목해 볼 만한 테마로 로봇주를 꼽아주셨는데 그중에서 이 종목을 가져오셨다는 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SBB테크는 다만 좀 계속해서 아직은 횡보하면서 그 자리 잘 다져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SBB테크도 멘토님만의 차트 기법 고투더퓨처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욱더 이어지게 될지 이 두 종목 중간 점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하나마이크론 얘기 좀 드리자면 제가 공개하고 난 뒤에 계속 주가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반도체 업황이 지금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HBM 관련주로 이슈를 받고 있고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었고요. 중요한 게 제가 11월 6일 날 처음으로 방송에서 진입 3450원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주가 흐름이 계속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게 제가 이런 얘기도 드렸어요. 상승이 그 지금 신고점을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이 좀 쭉 이어지기보다는 차익 실현 매물이 한 번은 좀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그 차트 기법을 또 그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대로 앞으로 모습을 또 계속 얘기 드릴 텐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제가 방송에서 사실 얘기하기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이게 불과 뭐 5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제 모든 걸 알려드리기까지는 굉장히 좀 아무래도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저희 노란 톡방에 인입하시게 되면은 제가 실전적으로 그 실시간적인 대응과 전략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인입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차트 부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 하나마이크론의 모습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한번 신고가 돌파하고 난 뒤에 한번 눌림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눌림이 나왔죠. 네. 근데 보시게 되면 어제 부근을 보게 되면 지켜낸 부근이 바로 전 고점 부근이라는 거 좀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전 고점 부근이 사실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게 그 강력한 저항은 강력한 지지로 바뀐다가 바로 이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로 변하고 난 뒤의 모습이 중요한데 어제 사실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게 되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조정은 좀 불가피할 듯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 상승 전의 모습, 즉 약 3만 원대 부근이죠. 네. 라운드 피겨 가격인 3만 원대 부근까지는 조정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1차 매수 기회로 삼기보다는 1차 진입 구간으로 매수에 삼기보다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3만 원대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1차 진입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이후의 모습을 좀 설명드리게 되면 3만 원대를 만약에 지킨다면 이게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한번 쌍바닥을 그리고 난 뒤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HBM에 관련해서 아까 AI ETF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결국 내년 시장을 주도하는 그 가장 중요한 테마 중 하나가 바로 HBM이다. 즉 그 이런 반도체 관련 테마이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은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해서 요 3만 원 가격대 분명히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뭐 주식 양도세 이야기가 나오고 막 이런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진입하시기보다는 처음에 봐야 됩니다. 보고 난 뒤에 조금 내려왔을 때 3만 원대 부근에서 우리가 1차 진입 시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제가 중요한 부분이 지금 시장이 매 시간마다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저희 톡방에 인입을 해주셔야 전략적 대응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인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먼저 첫 번째 하나마이크론부터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멘토님께서 우리 앞서서 월요일에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고투더 퓨처, 미래가 보이는 차트로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살짝 눌림이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번 주에 그 흐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 종목이 3만 원대까지 내려왔을 때는 다시 한번 진입의 시점이 열린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마이크론 월요일 아침 3450원에 진입을 해서 또 어제 종가 기준 3% 수익률이지 멘토님과 함께 하시는 공간에 안에 계셨던 분들께서는 고점에 대비하면 13%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월요일 이후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었으니까 멘토님과 문자 한 통 보내고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얘기까지 AS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알려주셨던 SBB테크 반도체 중에서 하나마이크론 얘기를 해주셨으면 로봇주 중에선 저희 SBB테크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당시 멘토님께서 중요 가격 라인을 35,000원으로 한번 이후에 수정을 해주셨어요. 그 이후 다시 한번 우리 SBB테크의 중간 흐름 지켜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SBB테크의 화면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중요한 게 횡보하고 있죠. 이제 고점 부근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거 분봉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분봉의 모습입니다. 분봉의 모습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이번 주 우리 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찌 보면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던 시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가격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1차 그 진입 가격이 35,000원 부근이었는데요. 35,000원까지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궤도를 수정해야겠죠. 그래서 조금 더 상향을 시켜서 약 35,500원 부근 이렇게 좀 상향을 시켜도 좋을 것 같은 게 36,000원 부근까지 상향을 시켜도 좋을 것 같은 게 네. 지금 사실상 오늘 증시의 조정을 받을 게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분명히 조정은 한번 내려오게 될 겁니다. 조정 이후에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아서 1차 진입 구간을 약 36,000원대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흐름을 간단히 좀 설명드리게 되면은 지금 매물대가 사실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대가 앞선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바로 치고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이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번 눌림이 증시의 조정에 따라서 눌림 이후에 그 다음에 상승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1차 진입의 타점이 오늘 아니면 빠르면 월요일 날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봇주들은 상승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SBB테크 그 당시 35,000원 라인 아래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지금 고점 자리를 잘 다져가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예상지수 구간 양지수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 SBB테크는 진입 타점 다시 한번 잡아보신다면은 좀 저가 매수해서 앞으로 우상향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중간 점검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저희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 밀키트 종목들 첫 번째 종목은 우선 흑연 관련주인 태경 BK를 포장해 오셨다고 합니다. 자, 멘토님 우리가 태경 BK 얘기하면 흑연 이런 관련된 종목인 건 알겠는데 저희가 사실 저 어렸을 때는 흑연이 그 연필심밖에 떠오르지를 않았는데 요즘은 2차 전지 배터리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 태경 BK 흑연 관련주인 거 알겠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부터 사업 내용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경 BK가 사실 흑연 관련주로 편입이 되긴 했지만요. 재료가 좀 풍부한 편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게 되면은 네. 광산 사업, 그다음에 비료 사업, 석회 사업 좀 주로 이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학 원재료를 제품들 네. 예, 맞습니다. 원재료를 좀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특징을 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광산 사업이 있습니다. 국내 광업권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 200만 톤의 석회 정강을 생산한다.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중요시하는 게 사실 두 번째하고 네 번째인데 비료 사업을 우리가 왜 집중을 해야 되냐면 일단 친환경 요소 비료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요소비로 관련해서 FDA를 국내 최초로 받았어요. 이게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네. 요소하게 되면 우리가 또 떠오르는 게 바로 요소수죠. 그렇죠. 요소수의 대란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그래서 실제로 21년도에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서 요소수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크게 나왔었는데 태경 BK 또한 이때 당시에 급등이 나왔었죠. 제가 좀 집중하는 부분이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그 테마에 관련주로 편입된 종목은 그 제가 순환매라고 항상 표현을 해요. 다시 네. 사이클에 돌면서 그 재료가 이슈를 받을 때 그 전에 상승했던 똑같은 종목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중국이 12월 1일부로 새롭게 흑연을 포함해서 새로운 좀 편입돼서 좀 수출 제한에 관련된 품목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이슈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또 이야기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태경 BK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흑연 관련주로 알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이 기업이 하고 있는 다른 광산이나 비료, 연료 이런 쪽의 사업까지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흑연 얘기하니까 또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다시 이 수출 통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가 이전에 있었던 요소수라든지 다른 그런 원자재에 대한 불안감 또다시 생겨나고 있는데요. 멘토님,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이 시장의 이슈와 연관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자꾸 이 히토류를 손에 쥐고 흔드는 이유라든지 이번 수출 통제 관련된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중국이 히토류를 갖고 무기를 갖고 좀 흔드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미국과 이제 대립 구도인데요. 지금 뭐 제가 이스라엘 분쟁 이야기하면서 네. 그 이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이제 원유 제한이다 얘기 드렸듯이 네.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결정적 무기가 히토류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구도를 좀 보기보다는 배경을 좀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실질적으로 지금 10월 20날 중국이 흑연 수출을 통제하겠다라고 미리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월 1일부로 적용이 되는데 중요한 게 이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흑연 관련주로 12월 1일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사실 주가에 반응이 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게 특정 종목이 특정 테마가 많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요. 그 기대감 때문에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우상향이 시작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네. 태경 BK를 제가 지금 현 시점에 공개한 이유도 서서히 지금 바닥이 드러났고 이 12월 1일부로 좀 우상향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점 때문에 제가 공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이 히토류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흑연 생산국이자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네.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 우리나라의 그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그 배터리 분야에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LG화학 그다음에 삼성 SDI가 있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우리나라는 흑연을 생산하고 있지 않다는 점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만큼 전량 중국의 수입을 의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중국이 흑연을 수출을 제한을 해버리게 된다면 배터리 업계들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흑연 관련주들의 또 이슈 또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원래는 우리나라는 흑연을 생산하고 있지 않아요. 개발을 하고 있지 않는데 네. 그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국내 기업이 국내 최초로 인조 흑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예, 국내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배터리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숨통이 좀 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흑연이 천연 흑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조 흑연이 있어요. 네. 근데 인조 흑연의 가장 핵심 원료가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인데 태경 BK가 갖고 있는 석유 코크스입니다. 그러니까 네. 석유 코크스라는 게 좀 그 생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석유 코크스는 어떤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냐면 네. 엄밀히 말하게 되면 이 2차 전지 즉 인조 흑연의 가장 핵심 그 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지금 석유 코크스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 중에 태경 BK만 유일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되면 원래 세계 최대의 석유 코크스 생산은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의 그 옥스보우라는 기업이 있는데 바로 이 옥스보우와 독점 계약을 맺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 그로 인해서 태경 BK만이 국내 유일하게 석유 코크스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흑연 수출 제한이 걸리게 된다면
가장 크게 가장 좀 독보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 태경 BK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흑연, 요소소 이런 관련주로 알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 또다시 히토류를 손에 쥐고 무기화하려고 하는 이 시점, 뉴스가 나오고 나서 대응하면 늦을 것 같은데 멘토님이 발빠르게 이 종목을 담아주셨고요. 또 지금은 이 자연산 흑연에 대해서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만 포스코 케미컬이 국내 인조 흑연 생산에 성공을 했고 그 원료인 코크스를 공급하고 있는 태경 BK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 멘토님께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계시죠. 고투더 퓨처 통해서 차트 기법과 함께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두 번째 밀키트 종목 얘기도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종목명만 들으면은 사실은 이미 직관적으로 좀 머니가 들어가 있고 저희가 정말 돈이 열리는 나무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가져오셨는데요. 자, 이 종목은 또 알고 계신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그 STO 토큰 증권 관련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특징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결제 부분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휴대폰 소액 결제, 그다음에 신용카드 결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휴대폰 소액 결제 부분은 국내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모바일 상품권이라든가 쿠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또 NFT 플랫폼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타 갤럭시아라고 해서 그래도 국내 NFT 거래소 중에서는 가장 활발하다라는 좀 평을 받고 있고요. 근데 오늘 제가 공개할 이유가 휴대폰 소액 결제라든가 아니면 NFT 이것 때문에 제가 공개하는 건 아니고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바로 토큰 증권 신사업을 이미 진행 중에 있다. 이 부분에 제가 초점을 좀 맞춘 것 같고요. STO가 사실 그 익숙한 분이 있고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 네. 그냥 간단히 제가 표현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만약에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거래를 할 때 주식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기업이 상장하게 되면 주식 거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술품을 그냥 거래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고가의 미술품을 거래하려고 치면 1대1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편리성 부분에서 당연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유동성 공급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증권 토큰이라는 건 결국 고가의 미술품을 만약에 상장시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고가의 미술품을 만약에 상장을 시키게 되면 이 고가의 미술품의 현재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 거래할 수 있듯이 거래를 좀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제가 이해를 한 바로 보면은 저희가 사실은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제가 물론 살 수는 없지만 사실 지금 봤을 때 한 7만 원 정도 들고 있으면 그래도 저희가 삼성전자에 요만큼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미술품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그 STO라는 부분이 그런 고가의 미술품 한우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내가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그 일부분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게 이 STO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 지분에 대해서 좀 보유할 수 있다. 이게 좀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조금 전에 앵커님이 설명했듯이 만약에 내가 특정 그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다든가 가치를 높게 보고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금액만큼 지분을 투자할 수 있겠죠. 주식을 네. 가질 수 있겠죠. 그것처럼 당연히 미술품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물로 갖고 있는 모든 자산에 기반을 해서 증권 토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가장 큰 좀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증권 토큰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류를 좀 범할 수 있는 게 그럼 코인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코인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어떤 점이냐면 사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코인은 가상자산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우리가 풍부하게 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것에 투자하는 거는 그만큼 위험성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안고 투자를 해야 되는 반면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권 토큰 같은 경우는 주식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증권처럼 현재 증권법에 적용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실질적으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할 수 있는 이 매수 매도자들의 활발한 거래와 그다음에 풍부한 유동성, 그다음에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로 인해서 앞으로 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술품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뭐 부동산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실물 자산에 앞으로 좀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 확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큰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보다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는 것도 이 STO 토큰 증권의 특징,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멘토님께서 오늘 STO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주셨는데, 사실은 이 STO 지금 뭐 관련 법제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좀 관련된 법률이 많이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사실은 이 STO의 미래 가치가 있어야지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한번 담아볼 만한 매력이 느껴질 것 같은데, 앞으로의 상황은 멘토님 보시기에 좀 밝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AI 반도체 로봇, 그다음에 뭐 증권 토큰도 사실은 저는 큰 재료로 보고 있는 게,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배경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이슈가 지속되냐 지속되지 않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STO라는 이 재료 자체, 이슈 자체가 아직까지도 시장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찌 보면 태경 BK 흑연 재료는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반면에 이 STO의 재료는 중장기적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표만도 나와 있죠.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59%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뭐 내년 기준으로 그 지금 매출액이 24조 원이고요. 그리고 뭐 2030년 기준으로는 시장의 규모 자체가 약 360조 원으로 큰 폭으로 성장이 가능한 점, 그 점이 앞으로의 성장이 그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상승 모멘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멘토님 좋아하시는 지속 가능한 이슈까지 담고 있는 STO 토큰 증권 관련주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포장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 개별적인 모멘텀뿐만 아니라 STO 시장에 대한 얘기까지 폭넓게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마찬가지로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멘토님의 고투더퓨처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 현재 시간 9시 7분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양지수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9% 가까이 내리면서 2,40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1.2% 가까운 내림세 보이면서 793선, 800선 밑으로 내려와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거래소 먼저 보시면은 개인만 360억 정도 담아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만 200억 가까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승률 높은 테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빈대 관련주들이 이번 주 계속해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농이 13% 가까운 급등세 출발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경남제약, 인바이오, 동성제약 같은 종목들이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빈대 살충제가 효과가 크게 없다는 소식에 오늘부터 좀 다른 살충제 대체 허용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빈대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 시장 우선은 미증시 따라서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밀키트 개별 종목들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멘토님의 고투더퓨처 차트 기법 통해서 타점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 진짜 주식 백강훈 멘토님만의 차트 기법 고투 더 퓨처를 통해서 이 종목들의 미래를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주셨던 태경 BK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태경 BK 우선 오늘 시장에서는 6,560원 선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번 주는 시장 따라서 조금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멘토님 태경 BK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진입을 해서 얼마 정도까지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네, 태경 BK는 지금 중요한 가격대를 항상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네. 6,300원입니다. 자, 6,300원. 네. 그 보시게 되면 6,300원 가격은 과거로 봤을 때도 굉장히 지지와 저항을 많이 봤던 중요한 라인이다 좀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하락이 좀 이어졌을 때도 6,300원은 지키는 모습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실 어제 미증시 영향으로 우리 증시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경 BK도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는 구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6,300원 부근을 1차 진입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눈여겨보는 부분이 바로 보시게 되면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하락세가 이어지고 네.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하락세가 이어지는데 또 계속 하락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좀 표현을 봤을 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락이 멈추는 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또 흑연 그 수출 제한이라는 이슈가 또 준비되어 있는 만큼 하락이 멈추는 구간이 바로 6,300원 부근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락을 멈춘 후에 사실은 한 번에 상승이 나오기는 쉽진 않아요.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바닥을 찍고 횡보하는 부분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리는 게 횡보하는 부분이 왜 나와야 되냐라고 얘기 드리자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차트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지금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려면 차트의 모습이 바닥을 다지는 이런 오밀조밀한 모습이 많이 나와야 누구나 다 공통된 생각을 하겠죠. 지금 바닥인가 보다 하고 매수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경 BK도 지금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바닥 부근이나 한 번에 이게 상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6,300원 부근이 왔을 때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바닥이 내려왔을 때 한번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죠. 쌍바닥을 좀 그리면서 이 하락 추세, 제가 지금 하락 추세를 계속 이었는데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난 순간이 상승의 시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우상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1차 진입 구간은 6,300원 부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그럼 매도 부근은 어디냐라고 좀 이야기 드렸을 때 전 그 고점 부근일게요. 전 고점 부근이 약 7,300원 부근입니다. 이 7,300원 부근을 전고점 부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항상 지금 증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전략적으로 실시간 대응을 계속 바꿔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입은 6,300원, 그 다음에 1차 고점은 7,300원으로 보시되, 많은 얘기는 제가 우리 노란톡방에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입장해 주셔서 대화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첫 번째 밀키트 종목 태경 BK 고투 더 퓨처 차트 기법 통해서 가격 전략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조금 더 눌려서 6,300원 선 부근이 되면 저희가 부담 없이 한번 진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고점인 7,300원을 목표로 잡고 이 종목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로 멘토님 차트 설명 통해서 가격 전략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1일 굉장히 긴 장대 양봉 이날 상한가로 세운 이후에 계속해서 고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2.5% 가까운 상승 보여지면서 6,64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멘토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어떻게 진입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차트를 설명드리기 전에 기업의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그 성격이라고 표현할게요, 제가. 네. 각 종목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성격이 다르는데,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공통점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정말 강하게 움직인다. 이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를 지켜봐도 한 번 슈팅이 나올 때 강력한 슈팅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간에 슈팅이 나올 때도 강력하게 슈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거래량 부분이에요. 거래량 보시게 되면
그 역대 거래량에 대비했을 때 보시게 되면 아직은 부족하죠. 아직은 부족한데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바닥이잖아요, 바닥. 누가 봐도 이런 불안한 바닥입니다. 이 바닥에서 과연 어떤 개인 투자자가 이거를 이제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를 얘기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죠. 이미 기관하고 외인의 수급은 충분히 입성을 했다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의 성격상, 차트의 성격상 한번 상승이 시작하면 강하게 상승이 시작하는 만큼 눌림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눌림목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냐 없냐를 판단했을 때 재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에 대한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잡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너무나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누가 봐도 고점 부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 증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힘이 강력하다는 걸 의미하지만 아직은 너무나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눌림목이 나올 때 사야 되는 겁니다. 눌림목이 나올 때 진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눌림목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부분은 역시나 그 강력하게 항상 지지와 저항을 받던 자리인 5,800원 부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빠르게 얘기 드리자면 6,000원 부근에서 진입을 1차 진입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해서 6,000원 아래에서부터 우리가 서서히 1차 진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진입 이후에 움직임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게 되면은 지금까지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차트적 특징을 보게 되면은 급등과 급락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 이후에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 그 고점을 좀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한번 이슈를 NFT로 강하게 받으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주가가 쭉 하락을 하다가 한 번 상승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 증권 토큰 이슈 받으면서. 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인데 한 번 이 이슈가 상승이 나왔던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엄청난 하락을 한 번 무마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하락세가 너무나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 이제 손실 보고 있는 사람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물량을 한번 소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요번에 이슈를 받고 상승시킬 때는 전에보다 당연히 더 강력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해서 한번 눌림이 나올 때 우리가 절호의 진입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승은 자연스럽게 좀 가파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1차 매도 구간은 전 고점 부근인 약 7,500원 부근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7,500원 부근까지는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얘기도 하나 드릴게요. 그럼 만약에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얘기 드렸을 때 저는 우리 그 톡방에서 맨날 얘기 드리지만 간단해요. 손절하면 돼요. 그러니까 짧게 손절하는 거예요. 6,300원 만약에 6,000원 깨지잖아요. 네. 5,800원 깨지면 손절하고 다음 타점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 타점으로 보고 있는 거는 5,000원 초반대인데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제가 지금 얘기 드리기는 아직 상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바뀐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 드릴 테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1차 진입 구간은 바로 6,000원 아래 부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매도 구간은 7,500원 부근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밀키트 종목 갤럭시와 머니트리에 대해서도 차트 설명 상세하게 도와주셨습니다. 6,000원 아래에서 1차 진입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 매도 구간은 7,500원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 종목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급등과 급락, 좀 상승과 하락이 빠르게 반복이 되는 종목이다만큼 혼자서 아직 이 종목에 대한 핸들링 어려우신 분들 멘토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 만큼 방송 종료까지 지금 2분도 남지 않았는데 문자 보내주시고 백강우 멘토님과 계속해서 소통하시면서 이런 종목들로 인해서 수익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단 자막에 두 가지 입장 방법 나가고 있습니다. 샵 3989로 문자 메시지 밀키트라고 보내주시면 답장 통해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8시 멘토님 무료 방송까지 준비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너튜브에 진짜 주식 백강웅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정리해드리면서 저희 이번 주 방송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흑연 관련된 종목이죠. 자, 중국에서 이제 히토류 수출 제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태경 BK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모멘텀 설명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STO 토큰증권 관련된 종목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포장해 주셨으니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금요일 시장 지수 하락하고 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다시 뵐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